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월 인터넷 전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볼 3월 인터넷의 전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3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업체들 그리고 정부기관 그 다음에 국제 표준화 단체가 붙어서 이런 3월 인터넷에 관련된 전체적인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경쟁력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사물 인터넷 기술 현황, 그 다음에 표준화 현황, 기술 로드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 기술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물 인터넷은 2014년 초를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업체들과 그 다음에 표준화기구,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기술 표준화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언급되는 융복합 시대의 사물 인터넷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 도메인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취합된 데이터를 선별 분석해서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실제 개인화된 또는 어떤 비즈니스에 특화된 서비스로 다시 재가공해서 스마트폰이나 또는 다른 용도의 서비스로 표출시키는 이런 형태로 아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쪽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의 트렌드는 IoT 자체만 놓고 얘기하진 않고요. ICBM, IoT, 그 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이 결합돼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AI 기술이 언급되면서 폭넓은 공감대와 함께 다양한 제품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oT 융복합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창출에 대해서 보통 개방화, 이 개방화가 이제 오픈소스라고 표명이 되죠. 그 다음에 수평화, 그리고 상호 호환성을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이런 걸 기반으로 오픈소스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도구 등이 활발하게 접목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의 개수가 지금까지는 PC 이렇게 국한돼 있었고요. 이제 조금 더 가서는 스마트폰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디바이스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죠. 아주 다양한 형태의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와 접목되는 수많은 디바이스가 인터넷 생태계에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 유무선망의 트래픽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대안은 TCP/IP망 기반의 IPv6를 기반으로 한 이런 대용량 트래픽 처리와 기존 인터넷망을 최대한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저전력 형태의 데이터 통신, 그 다음에 면허 대역보다 비면허 대역에 대한 통신에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쪽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에서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보안 이슈입니다. 사물 인터넷은 민감한 정보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타고 흘러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보안에 관련된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에 많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얘기 나올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SPNDS입니다. 그래서 SPNDS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S는 서비스의 약자죠.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서비스의 큰 카테고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카테고리가 스마트 홈,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건강관리, 헬스케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EU에서는 IRC 주도하에 14개 서비스 도메인에 대한 R&BD 정책이 2015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런 서비스 도메인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IoT 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밑에 단에 있는 기술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최근의 특징은 한 명이 독점하는 구조보다는 개방형, 그 다음에 수평화, 그 다음에 상호 호환성이 요구되는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되는 지능형 플랫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게 이제 상당히 큰 이슈고요. 예를 들어서 IoT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어떤 기술을 바탕으로 어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 이런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게 오픈 소스 플랫폼인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텐서플로우 같은 오픈 소스 플랫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서비스를 받쳐주는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때 오픈스택 같은 그런 하드웨어 구성하는 스펙을 갖다가 활용한다거나 하면서 기존에 비해서 연구 기간 그 다음에 그 개발 비용을 아주 큰 폭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사물 인터넷이 온갖 종류의 센서 액추에이터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건데요. 이런 데이터가 특정 시점에 아주 대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처리에 대한 어떤 과부하 처리 기술과 그 다음에 열악한 통신 환경에서 또는 저전력 장거리 통신 또는 비면허 대역 통신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 이런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엣지단에 이제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 형태의 디바이스가 따라붙게 되는데요. 이런 디바이스를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해서 프로토타입 또는 이런 것도 사실은 뭐 개방화 또는 상호 호환성 증대를 위한 이런 하드웨어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반의 다양한 시도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특정 회사의 특정 도메인 플랫폼이 다 장악하는 형태로 갔다면 최근에 이런 디바이스 트렌드는 모든 업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픈소스 하드웨어 아두이노나 뭐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런 공개형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그쪽을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애저 IoT, MS IoT라고 하는 플랫폼의 이 제품의 라인업에 라즈베리 파이를 디폴트로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텔이라든지 또는 그 ARM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드는 하드웨어들도 전부 다 처음부터 누구를 고려해서 만드냐면 오픈소스 하드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제품인 아두이노 같은 이런 공개형 모드를 기반으로 거기에 호환성을 최대한 중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oT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흘러다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물인터넷 플랫폼, 사물인터넷 서비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는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에 취약한 거에 대한 해킹이나 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IoT 보안도 사실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관련된 보안 사고는 한번 사물인터넷 보안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상당히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현재 다양한 연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